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켜고 지금 현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의 그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뉴노멀 시대라고 들어봤죠? 뉴노멀 시대. 그 신자유주의가 파괴가 일어나는 시대. 그럼 신자유주의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각국들이 그 이익을 갖다가 충분히 획득하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각국의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각 국가들이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직장을 가져가지고 지금 연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평생 직장이 우리나라 1997년 IMF 이후로 정규직이 깨지고 파트타임으로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하고 맞물려서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이 계약직으로 변하고, 또 얘기하는 것은 고령화. 우리나라가 특히 고령화가 심한데, 뭐 2025년인가 그때부터는 65세 인구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초고령화 시대로 조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고령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쓰니까 상품이 많이 안 팔리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뭐 이런 어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스태그플레이션 형태가 일어나서 나라가 점점 침체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침체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서구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또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어떤 이러한 그 나라의 경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업의 형태도 이제 우리 인간이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편안한 직업을 얻지만은 결국 AI가 사람의 서비스 직업을 잠식을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업을 잃죠. 그래서 직업의 소멸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소멸은 결국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면은 직업의 소멸은 일할 곳이 없는 거죠. 그 인컴, 즉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이 점점 없어짐과 동시에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고령화와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고령화와 맞물려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임금이 고임금화가 됩니다. 고임금화. 그래서 고임금화가 되면서 이익을 못 남기죠, 그죠? 그 생산품의 부가가치가 큰 생산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팔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침체를 겪고되고, 인플레이에 의한 침체를 겪고되고, 그 인플레이가 더 심해지면서 침체가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버는 곳이 없겠죠. 돈 벌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연금 받는 사람도 연금이 삭감이 되고 회금이 안 거치니까요. 국가가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연금이 삭감이 돼서 그리스처럼
아버지 연금으로 모든 가족이 먹고 사는 어떤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성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돼도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로 이탈리아가 고급 인력들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제 가족 구성 1인 가족화가 늘어나게 됩니다. 1인 가족화가. 대가족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가족이 산업 발달에 의해서 핵가족이 됐죠. 그죠? 핵가족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화. 개인화로 일어납니다. 핵 개인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핵가족이 핵 개인화로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핵 개인화가 일어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뭐냐면 AI 기술이라든가 미디어의 발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AI를 이용한 어떤 그런 짭들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핵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변화 중에서 1인 가족화 얘기하고 핵 개인화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결국 그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직장이 없어지면은 얘네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다시 시집간 장가간 애들이 자녀와 부인, 남편을 데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집을 다 줄여놨죠. 그죠? 그리고 겨우 이제 연금으로 먹고 살죠. 그죠? 큰 연금량도 크지도 않아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데 시집간 자녀들, 장가간 자녀들이 다시 컴백을 함으로써 더욱더 빈곤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사회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유럽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저 정도 나이 된 사람들, 60대 넘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시집장가를 보내는데 큰 집을 가지고 있다면 축소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야 돼요. 보류를.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할 수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들어온 자녀와 함께 같이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선진국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의 발달도 거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체의 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있는 돈 잃어버리지 말고 자녀들이 뭐 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을 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포화되어 있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그 사회 계층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죠. 그죠?